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뉴스를 정리해 봅니다. 김용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엉뚱한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대책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부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면제부까지 주네요. 뭐 하여튼 부자들로 하여금 집 살 마음을 없게 만드는 모든 규제가 사실상 다 풀린 셈이 됐는데 말이죠. 네. 집 사세요. 집 사세요. 매매 활성화가 돼야 전세난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니 실소유자의 주택 수요가 늘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네. 실소유자가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 그 다주택 소유자니까 이거 하나 팔면은 양도세가 아주 중과가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폐지해 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대책이야. 이런 나쁜 새끼들. 근데 이게 전세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난 해결을 핑계로 해서 부자들에게 집을 많이 사가지고 네. 이제 팔아먹으려니까 세금이 거의 뭐 절반 나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족쇄를 확 풀어줘가지고 마구 팔아먹어라.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 최근에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에 있다는 진단,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반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한가한 대책 아니냐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전세가가 이제 안정됨에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월세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매매 활성화 대책 역시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전월세난 해법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가격 인상이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이다.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어서 새 대책 이게 나왔어도 집살 세입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이 뭐 그리 큰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집을 살 수요자들의 집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전세라도 살아야 되고 전세라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하여튼 꼼꼼하게 이럴 데가 없어. 예, 뭐 계기가 있으면 무조건 부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이게 진짜 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보증금이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세제 혜택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것도 역시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1년에 전세가가 심지어는 1억 오른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1억 2억 오른 데도 있대요. 네. 그런데 그 세제 혜택 주면 몇십만 원 혜택 줘가지고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월세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예.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소득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거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제가 그거 당해봐서 잘 압니다. 좀 간증해 주시죠. 아니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 그
강남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 한 4층 내지 5층짜리 연립주택이죠, 그죠? 예.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살아가는 임대소득자이면서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은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죠. 예. 근데 보통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소득 신고도 안 했는데 이거는 그로 인해서 거꾸로 세원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나가. 뭐 그렇죠. 안 돼. 그리고 물론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끝까지 달라 그러면은 나가주세요. 요즘 뭐 그동안 고마웠어. 굿바이. 굿바이. 예, 이 정부의 대책 뭐 이건 진짜 하여튼 봉창을 두드리는 대책이다라는 것이 엄밀하게 이 시장 상황을 아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또 사고를 쳤습니다.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 입장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있는 분이시구만. 증세는 안 한다. 하지만 복지 공약 실천한다. 무슨 수로? 무슨 수가 나왔습니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겠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하 경제를 어떻게 양성화하죠? 그 대책도 좀 신통치 않고요. 조일보에 보니까 좋은 방안이 있더만. 조일보. 예, 뭐 그 내용은 제가 또 패러디 신문 조일보를 어제 만들어서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에 서울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있는데 그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일보에 보면 좋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죠. 네. 무조건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부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세 물론 서민들한테 먼저 뜯는 거 문제죠. 부유층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이런 합리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뭐 실체도 분명치 않은 뭐 실체가 있죠. 하지만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지 의지만 갖고 거둘 수 있을지. 이제 이 기사를 내가 읽어보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세론,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제 야당이죠, 그죠? 그다음에 조선일보 등에서는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세금 걷어야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당신이 공약했던 135조 규모의 복지 그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조정동의 입장인데 그 두 개 다 이제 안 된다. 아니 그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하면 지하 경제 있죠 분명히 재정 누수 있고요. 그런데 과거 정권은 뭐 의지가 없어서 못 걷었습니까? 아니 이것도 제대로 하면 이제 그 지난번에 김강수 경제연구소 소장 말씀대로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제대로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봐요. 지금 김문수 지사 하는 거, 저기 뭐야. 재정 누수 방지하라고 그랬더니 애들 무상급식부터 깎아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자,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러면서 그 비판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보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원칙 없는 무상보육 방향 재조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굉장한 시그널을 발견했습니다. KDI가 어떤 곳입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뭐 쫙쫙 만들어주는 데죠. 쫙쫙 만들어주는 데 아닙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권력자가 보기 불편한 내용도 가감없이 이렇게 전하는 곳이냐?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이 허위 예측, 허위 그 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나라 경제를 그르치게 했던 여러 가지 그 실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찌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아, 이거 의미가 있네. 뭐겠습니까? 뭐냐면은 가깝게 이제 길을 터뜨리는 거지. 아니
그러면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아니 뭐 평소에 안 그러신 것처럼. 아니. 그런데. 아니,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KDI가 절대 이럴 곳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의미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집권 핵심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주로 집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집권 핵심들이 드디어 관료들의 농간에 관료들은 이제 이 기득권 세력과 연결이 돼 있죠. 예. 농간에 놀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유기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그만둘 테니까 그만둘 수 있는 테러를 열기 위해서 니들이 이런 걸 내라. 데이터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뭐 하는 스타일 보면 알지만은 그게 또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그 면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틀린 걸 자꾸 밀고 나가서 문제지. 근데 이렇게 이 말하자면 사수를 쓸 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그게 조중동이라든지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이 결탁해 있는 관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무상보유기라든지 복지에 대한 정책을 아니되옵니다. 라고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권 중반기에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이, 저희 윤여준 선생이 그 얘기 했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쯤은 정말 대통령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기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할 것이다. 바로 집권 초부터 이미 이런 최소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레임덕이 빠진 거예요. 조중동이 벌써부터 복지 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은 복지 규모 축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말하자면 일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정세부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재정누수 방지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KDI가 복지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 집권 세력 내부에서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임덕이지. 최소한 복지에 대해서는. 서 이사님은 또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KDI가 절대로 그럴 곳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지금 수를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이구 동아일보 보니까 이게 참 눈물겨운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가 눈물겨운 기사를 실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죠? 이 동아일보 6면을 보면 말이죠. 우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고난의 8월을 보내고 있는데 체중 6kg이 빠지고 치아가 흔들렸다. 이런 게 이제 그 기사입니다. 뭐 고만 고생하고 빨리 원대로 들어라 그런 얘기가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셔서 이러신 건지. 김한길 대표는 전쟁 도중에 장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제 버텼다고 합니다. 왜냐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받아야 한다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조언이 있었는데요. 의료진은 미루면 임플란트를 해도 음식물 씹기가 어려워진다. 서둘러 해야 한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장외투쟁을 하는 와중에 건강이 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네. 얼마나 했나요? 이 장외투쟁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난 1일부터 한 걸로 알려졌는데 20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53일 했습니다. 53일 했습니까? 그 한겨울에. 별로 안 했네. 아니 하려면 최소한 100일은 해야지. 네. 글쎄요. 뭐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우리 김한길 대표 아닙니까? 양자회담 고집하다가 뭐 삼자도 좋다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를 또 안 밟잖아요. 테러를 안 열어주고 있어요. 아니 저기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은 김한길 대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목숨 거세요 할 뿐 아닙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이거 DJ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DJ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퇴로를 만들어 놓고 투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이 야당 대표로서의 트레이닝 과정 좀 더 많이 겪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을 바꾸면 해봅니다. 되는데. 예. 자,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누굽니까? 김기섭, 임경묵. 기억하시죠? 많이 보던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여당 선거를 돕거나 불법 도청 조직을 부활시켜서 운영하는 등 미림팀. 그렇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됐던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KT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T 뭐 이석채 아니야? 그렇습니다. 야, 이석채 이 양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자, 한겨레가 취재했던 이 KT 계열 보안 전문 업체인 KT텔레콤은 네.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김기섭 씨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다달이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했습니다.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임경묵 전 안기부 102실장. 임경묵 실장 누군지 모르시죠? 네. 뉴스를 좀 접하신 분들은 이 양반 이름 낯익으실 겁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말이죠. 네. 이 양반으로부터 노무현 비자금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그 양반이구나. 예, 임경묵 씨입니다. 네. 물론 임경묵 씨는 부인했습니다.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상당히 됐죠.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 자, 이 세 사람 모두 안기부 재직 시절에 각종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기섭 씨는 1995년 지자체장 선거와 96년 총선 때 안기부 예산 1,000억여 원을 당시 여당에 지원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네. 그에 앞서서 김현철 씨 자금 대리인으로 알려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도 시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무르셨네, 이 양반. 이게 그 유명한 안기부 예산을 그 여당에다가 지원해 준 사건 아니에요? 다달이 수백만 원 고문료는 뭐 성도 안 차시겠어 보니까. 예. 오정소 전 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담당인 사국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7월에 문민정부 출범부와 함께 폐지됐던 불법 도청팀을 부활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2005년 검찰의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1차장을 거쳐서 국가보훈처장도 지냈고요. 퇴직 뒤에는 횡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이국철 SLS 그룹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하여튼 화려하네요, 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참. 자, 임경묵 씨는 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경묵 씨 같은 경우도 대선 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이른바 북풍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경묵이가? 예. 그 노무현 비자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이 양반은 임구라네, 임구라. 임구라. 구라를 이렇게 많이 치고 다니셔가지고. 아니라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며. 조현호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 조현호가 최소한 그 잊지도 않은 말을 떠들었을까 싶은데, 약간 임구라 말을 이렇게 너무 주의 깊게 듣다가 그랬는데 말이죠. 자, 이런 사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안기부라는 조직이, 지난번에 뭡니까? 이 가림막. 가림막 청문회에서도 보듯이 자기들만의 보안, 자기들만의 기밀 이걸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석철은 지금 하여튼 KT 쪽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혹은 박근혜 대통령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마구잡이로 지금 영입해가지고 뭘 주고 있다면서 자리를 여기서 큰 사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참나. 자, 이들은 또 YS의 아들인 김현철 씨의 최측근들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말이죠. 김현철 씨가 또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하고 각을 세웠단 말이죠. 이런 점도 주목됩니다. 공천 안 해줘가지고 그런 것이 뭐. 자, 한겨레 보도는 이렇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제목만 보면은 확실히 무슨 의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진보연대, 그러니까 한국진보연대를 말합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은 촛불 집회 단골이다. 10년 동안 출석률 100%다. 여중생 사망부터 국정원 시위까지 주요 집회 9건 한 번도 안 빠졌다. 국정원 규탄하는 단체 절반이 광우병 시위에도 참여를 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인데? 아, 잘못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시민사회단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건 뭐겠어요. 동아일보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촛불단체는 아예 덮어놓고 그냥 현 정부를 까고 뭉개고 그리고 또 파괴하려는 그런 전문 시위꾼들일 뿐이다. 아니 근데 이 기사 잘못됐다. 예. 10년간 출석률 100%라고 하는데 네. 100% 아니에요. 왜요? 그게 2005년도에 박근혜가 나갔을 때는 참여 안 했잖아. 아, 그렇지. 에이, 오버야 이거. 오버네. 그렇지. 그 당시 이명박도 촛불 들고 박근혜도 그때 촛불 2005년 들었을 때. 맞죠? 그때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횃불을 들었으면은 이 기사가 맞는데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진보연대하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예. 최소한 5%로 해야지. 아유, 지극히 정파적이고 예. 또 이 파당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기사를 싣는 기자는 누구야 도대체? 쓴 기사 백연상 기자. 쓴 기자는 백연상 기자입니다. 예. 아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썼겠지. 조선일보 최승현 기자의 기자 수첩도 한번 보지요. 예. 권은희 과장을 그 은가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까고 있습니다. 은가? 권은희 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아 이것도 조선일보 기자 수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승현. 12월 16일 밤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런 말한 것이 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해서 권은희 과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저와 그 여직원이 계속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왜곡이야.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예.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금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너 나가려면 나가라. 길 열어줄 테니까. 예. 그래서 내 그 기사 자세히 봤는데 예. 보니까 이 얘기도 해요. 예. 계속 통화도 했다. 예. 그리고 그 여직원이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그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 맥락은 빼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쫙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넣고는 이 최승현 기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경찰서 민원실에 있어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 감금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돼 있는데 그 방 안에 감금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경찰서 민원실에 있어도 감금으로 느끼면 감금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엔 또 인정하고 있고. 아 이게 교묘한 왜곡이에요. 교묘한 왜곡이죠. 네, 아니 기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아니 뭐 왜곡하기 위해서 거두절미한 거지. 아이고 뭐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이 설령 이것이 뭐 이 맥락이 최승현 기자가 말한 그대로 진실이라면은 앞뒤 맥락 다 포함시킨 그런 기사를 할지라도 아니 이 방 안에서 이 여직원이 뭐 했습니까?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셀프 감금이잖아. 글쎄 말이에요. 잠금이지.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고 말이죠. 아니, 아주 교묘한 그 거두절미에는 왜곡이에요. 예. 그게 어제 그 사람들이 어제 사실 귀찮아 가지고 청문회를 자세히 안 보거든요. 예. 그리고 주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보면은 이런 기사 못 쓰지. 그게 그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경찰서 민원실에 뭐 있어도 어쩌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테러도 열어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해줬는데 본인이 안 나갔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금이라 볼 수 있느냐. 예. 대충 그런 취지로 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내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걸 이렇게 왜곡하는구만. 예. 아 이렇게 거두절미해서 왜곡하는 거는 자, 참 이 조선 조중동이 최고입니다. 동아일보를 돈 주고 보시는 것만큼 참 미련하고 답답한 행동은 없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한국일보는 사주 없는 신문으로 거듭난 한국일보는 용기 있게 증언했다. 격려가 쇄도한다. 청문회 스타된 권은희 경정.
광주의 경찰이냐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이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조명철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사면에 실었습니다. 허경주 기자하고 한국일보 허경주 기자하고 조선일보 최성현 기자하고 예. 진짜 대조되네. 네. 이게 뭐 기자들의 자질이겠어요? 이게 그 사의 데스크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야 조져라고 오더를 내려서 나온 게 이 기자 수첩이고. 네. 그 뭐 오더가 아니라 저기 한다며 그래요. 기사 하나 써. 한 게 요 기사라고요. 예.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청춘이 어디 저기 청춘의 열정을 쏟을 곳이 하필 조선일보입니까? 월급 많이 주잖아. 월급 많이 줘서 참. 아유 조선일보 기자 하면은 그 옛날에는 말이에요. 예. 그 뭐 결혼 중매업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언론이 아주 탑에 들어간 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나도 기자였으니까 그때 언론계가 그 뚜쟁이들 그 리스트에 거의 뭐 사자 돌림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사자 돌림이라고 그러거든. 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정동 기자를 얘기하더라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자, 조선일보 12면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건희 회장이 일주일째 입원하고 있다. 왜요? 삼성 서울병원 20층 VIP 병동에 입원해서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삼성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네. 자, 조선일보가 좀 알아봤더니 정맥 주사를 통해서 영양 치료를 받고 있다. 영양 치료는 음식을 입으로 삼키지 못하거나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받는 특수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위독설이 때문에 증권과 소식지에 나오기도 했는데 삼성그룹은 위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올해 나이가 71살이네요 보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네요. 네. 근데 요즘 10년은 젊게 사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경향신문 8면 기사 하나만 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혁신학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은 게 있었습니다. 네. 뭐냐?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학습 효능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높았네, 그럼. 그렇습니다. 자, 진보 교육감 시대의 핵심적인 산물인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훨씬 학업 효율 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근데 왜 권은희 과장님께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2013년 8월 19일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 조명철.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4년 7월 1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 전임 강사이며 35살 조명철 씨가 동남아 제3국을 거쳐 귀순해와서 자세한 귀순 동기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7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여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전임 강사 35살 조명철 씨는 북한의 지식인들은 김정일 체제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피스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박사일까? 또 김일성대 교수 맞을까? 2012년 3월 30일 탈북자 출신으로 남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훈걸 씨는 채널A 시사 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 난마에 출연했습니다. 조명철 후보가 김일성 종합대에서 준박사를 받았다면서 최종 학력은 박사라고 표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명철 후보님이 설사 준박사를 했다 해도 그 준박사는 한국의 석사와 거의 비슷한 걸로
이 씨는 조 후보가 김일성 종합대 교원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교수 직함을 쓰는 것도 경력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님이 북한에서 교원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면 시간 강사에도 버금가지 못하는 아주 하직업이죠.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사가 아직 안 됐는데 박사라고 인정해준 쪽이 있다는 게 조명철 씨 주장. 어디가 조명철에게 박사모를 씌워줬을까? 1994년 귀순 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준 박사 학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니 남한의 박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후보는 또 북한의 대학 교원이 남한의 교수에 해당한다고 귀순 당시 안기부가 판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